폴란드 항공사의 엘리트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유럽 하늘을 20년간 누비며 자신이 최고라 자부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순간에 한국 노선으로 좌천됐습니다. 한국, 북한 옆 작은 나라에 불과해 그녀는 분노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충격은 시작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첨단 기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친절이 그녀를 맞이했죠. 더 큰 사건은 여권 분실이었는데 절망은 단 30분 만에 기적처럼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편견은 무너지고 한국은 그녀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항공사에서 20년간 근무해온 43세 수석 승무원이에요.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죠.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유럽 하늘을 누볐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럽 항공업계의 엘리트라고 불렸어요. 그런 제가 그날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안나, 회사 구조조정으로 당신을 한국 서울 노선 책임 승무원으로 발령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북한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말인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제가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한국 노선입니다. 내일부터 준비하세요.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즉시 항의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죠? 제가 20년간 유럽 노선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 방침이니 따라주세요. 거부하시면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20년 경력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럽 최고 노선에서 아시아 변방으로 좌천이라니. 휴게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털어놨어요. 한국으로 발령났어. 마르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그 북한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말이에요? 베테랑 승무원 카타지나도 고개를 저었어요. 안나, 정말 운 없네요. 하필 왜 거기에요? 저도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야. 한국이라니. 케이팝이나 드라마 말고는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 동료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에바도 덧붙였습니다. 음식도 너무 매울 테고 영어도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 마르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으로 발령났어요. 남편도 황당해했어요. 한국이요? 거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 거예요? 중국 근처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시아권이니까 비슷비슷하겠죠. 아마 시설도 낙후됐을 거고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별로 나올 게 없었어요. 케이팝, 김치, 태권도, 북한과의 분단 상황 정도였습니다. 역시 문화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네.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파리의 루브르나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동료들과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안나,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봤자 뻔할 것 같은데요. 낡은 공항의 불편한 시설들, 서비스 수준도 유럽에 비하면 형편없을 거예요. 동료 에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유럽인들이 먹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언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어도 잘 안 통할 테고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유럽처럼 세련되지도 못할 거고요. 첫 비행 스케줄을 받았을 때 더욱 우울해졌어요. 바르샤바에서 인천까지 11시간 직항 비행. 11시간이나 날아가서 뭘 하겠어?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런던까지는 2시간, 파리까지는 2시간 반이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국 이야기였어요. 안나,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잖아. 카타지나가 위로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에요. 유럽 최고 노선에서 아시아 변방으로 좌천된 거잖아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유럽의 세련된 도시들 대신 아시아의 변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고 런던에서는 대형 박물관과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별로 볼거리도 없을 거예요. 남편이 위로하려고 했어요. 자기야,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참고 견뎌봐요. 하지만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여보도 그렇게 말하시네요. 저한테는 정말 큰 좌절이에요. 제 커리어에 큰 타격이라고요. 출발 전날 회사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안나, 한국에서 고생 많이 하겠네요. 모두들 동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저를 오지로 유배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요.
빨리 끝내고 유럽 노선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우울한 마음뿐이었어요. 빨리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정한 충격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11시간의 지옥 같은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리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낡은 시설과 복잡한 동선, 그리고 불편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유럽 공항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뒤떨어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야? 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공항 로비는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어서 압도적인 느낌을 줬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깔끔함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다는 거였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카페와 레스토랑들도 정말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변기 시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비데 기능의 건조기까지 손을 대지 않고도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공항 화장실에 다 있어. 유럽의 오래된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겨우 2분도 안 돼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말도 안 돼.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럽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최소 15분에서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모든 걸 처리해주니까 대기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효율성이 독일이나 스위스보다도 더 뛰어났어요. 짐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짐 찾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 항공편 번호를 터치스크린에 입력하니까 짐이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올지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편의 시설까지 있어.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곳곳에 배치된 안내 시설들이었습니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폴란드어로 말을 거는 로봇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어까지 지원한다니. 가상현실 체험관에서는 한국의 관광지들을 미리 볼 수 있었고 문화체험 공간에서는 한복을 입어볼 수도 있었어요. 전통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코너도 있었고요.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이 정도까지. 파리 공항이나 로마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교통 연결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공항철도와 KTX가 바로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었습니다. 표를 사는 것도 터치스크린으로 간단했는데 놀랍게도 폴란드어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거야? 저는 호기심에 언어 옵션을 확인해 봤는데 15개 이상의 언어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독일 공항에서도 독일어와 영어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항 철도에 탑승하면서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객실, 조용한 운행, 정확한 시간표, 모든 것이 독일이나 스위스의 철도보다도 더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의자도 편안했고 에어컨도 완벽했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무료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넓은 고속도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설 중인 건물들도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도로도 정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오히려 유럽보다 더 발전되어 보이는데 저는 창문에 기댄 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뒤떨어진 아시아 국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선진국보다 더 미래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기차역 안에 거대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레스토랑까지 있었거든요. 지하 상가는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 같았어요.
유럽의 기차역들은 대부분 낡고 어둡고 복잡한데 여기는 하나의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첫날부터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북한 옆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진국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충격적인데 앞으로 며칠간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명동 거리를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북적이는 인파,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몇 개 사보려고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이라는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 1시간 정도 즐겁게 쇼핑했어요. 직원들이 영어로 정말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주고 시연까지 해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는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에서도 받기 어려운데 저는 감탄하며 여러 제품을 골랐어요. 그 다음엔 액세서리 가게, 의류 매장까지 돌아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동 거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 천국이었어요. 각 매장마다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도 제공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권이 없었어요. 분명히 가져왔는데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휴대폰, 카메라, 방금 산 화장품들은 모두 있었는데 여권만 쏙 빠져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승무원에게 여권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여권 없이는 출국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회사에 보고하면 징계는 물론이고 해고될 수도 있어요. 20년 승무원 생활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화장품 가게 직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직원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정말 큰일 났어요. 승무원인데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직원이 즉시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듣더니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여권 분실하신 외국분들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리고는 주변 가게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동 거리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품 가게 사장님, 옆 가게 아주머니, 길 건너편 액세서리 가게 직원, 심지어 근처 카페 사장님까지 모두들 제 사정을 듣더니 진짜 가족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한 사장님이 말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해요. 다른 분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경찰서 아는 분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또 다른 분이 나섰어요. 낯선 외국인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움직이다니.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까지도 상황을 알더니 함께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줘야지라며 제가 들렸던 가게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젊은 대학생은 영어를 잘해서 저와 상인들 사이에서 통역까지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정말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 안심시켜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직해서 주운 물건은 꼭 가까운 곳에 신고하거든요. 특히 여권 같은 중요한 물건은 더욱 그래요. 정말 든든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 약국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소리쳤어요. 여권 찾았어요. 여권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직원이 숨을 고르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나가던 시민분이 길바닥에 떨어진 여권을 주워서 저희 약국에 맡기고 가셨어요. 외국인 여권인 것 같은데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다니.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영어와 폴란드어를 섞어가며 감사 인사를 연발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조심하세요. 젊은 대학생은 한국 어때요? 사람들 좋죠? 라며 웃었어요. 약국 직원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또 놀러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은 다음엔 꼭 우리 가게도 들려주세요라며 명함까지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온 동네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다니.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나라구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파리나 런던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척할 가능성이 높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겪은 놀라운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고요? 남편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 경험해봐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마음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고.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거겠구나.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호텔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프론트 직원이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객실의 모든 시설을 이 태블릿으로 제어하실 수 있어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까요? 방에 들어가서 태블릿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에어컨 온도 조절, 조명 밝기 조절, 커튼 개폐, 심지어 욕조물까지 미리 받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폴란드어 안내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파리의 조지 생크 호텔이나 런던의 리츠 칼튼 같은 초고급 호텔에서도 이 정도 맞춤형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의 서비스업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구나 싶었어요. 아침 조식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내려갔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식 뷔페는 물론이고 서양식 음식들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폴란드식 호밀빵과 치즈, 소시지까지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세심한 배려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조식당에서 만난 호텔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폴란드에서 오셨죠?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감사합니다. 한국도 이제 많이 발달했거든요. 직원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어디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세한 안내해 드릴게요. 맛있는 음식점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진심 어린 관심을 어디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오후에는 강남 지역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역 자체가 하나의 갤러리 같았어요. 전광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세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역이 어디인지, 환승은 어떻게 하는지, 출구는 몇 번인지, 심지어 지상에 뭐가 있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정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지하철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정말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였어요. 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임산부를 위해 자연스럽게 일어서는 직장인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배려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드시고 계실 때 젊은 남성이 말없이 도와드리는 걸 봤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럽의 계급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네. 저는 속으로 정말 감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나이든 분들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척하거나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란 건 지하 상가에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지하에 거대한 쇼핑몰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었어요.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음식점, 심지어 은행과 병원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곳곳에 안내판과 지도가 정말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강남 거리를 걸었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정말 깔끔한 도로가 쭉 뻗어 있고 보도는 넓고 깨끗했어요. 가로수도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 벤치와 휴지통 같은 편의 시설들도 곳곳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모르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외국인 혼자 다니기 힘들죠.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점원이 영어로 설탕이나 시럽 필요하세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디카페인도 가능해요라고 정말 세심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주변을 천천히 관찰해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리고 담배도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피우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정말 깔끔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거구나. 저는 정말 감탄하며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명동으로 돌아오면서 한강을 지나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다리들도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어요. 강변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도시 생활이 가능하구나. 저는 버스 창문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도 정말 깨끗해 보이고 강변 공원도 정말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정말 드물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와 완벽한 질서 의식이 진짜 이 나라의 숨은 경쟁력이구나. 건물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드는 문화가 가장 소중한 거구나. 일기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럽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선진 문화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화 말이에요. 넷째 날 저녁, 저는 정말 호기심에 이끌려 호텔 근처 골목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작은 떡볶이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소스에 하얀 떡이 끓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서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전형적인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정말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외국인이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어색한 영어로 떡볶이 주세요. 폴란드에서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처음 드시는 거죠? 많이 매울 수 있어요. 우유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계별로 맛보세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매운 음식을 처음 먹는 외국인을 위해 미리 우유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파리의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진심 어린 배려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떡볶이를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사장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영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 어때요? 처음 와보시죠? 어떤 것들 보셨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사장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젊을 때는 유럽에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도 유럽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사장님은 제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많은 외국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직접 와보시면 다 달라져요.
이튿날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진짜 대표 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정말 맛있는 곳으로 추천받아서 갔는데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정말 아담하고 정겨운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직접 고기를 정성스럽게 구워주시면서 먹는 방법을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상추에 싸서 드세요. 마늘이랑 쌈장도 함께 넣으시고요. 김치도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정말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 어때요? 삼겹살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사장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권해주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제 잔에 소주를 정중하게 따라주시면서 한국에서는 어른이 따라주시면 두 손으로 받아야 해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한국의 깊은 술 문화와 예절을 직접 배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깊이 담겨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섬세한 배려와 예의였습니다. 몇 잔 마시면서 사장님 부부와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이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길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유럽을 정말 동경했어요. 선진국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모님도 정말 뿌듯하게 맞장구 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K-팝이나 드라마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알아주잖아요. 정말 뿌듯해요.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허세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성취와 발전에 단단히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이 한국 음식 정말 잘 드시네요. 대단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맛있어져요. 특히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저도 진심으로 웃으며 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손을 흔드셨어요. 아, 오늘은 서비스예요. 한국에 처음 오신 기념으로요. 또 꼭 놀러 오세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외국인에게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단순히 공짜 음식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환대와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였어요. 이런 귀한 경험은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짧은 식사 시간 동안에도 한국의 진짜 매력과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 맛도 정말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최고였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저와 정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프랑스에서 온 부부도 완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보다 훨씬 친절하고 정성스러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 안심이 됐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단순히 손님이나 관광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을요. 이런 마음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저는 남산타워에 꼭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관광이니까 정말 특별한 곳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서울의 웅장한 전경이 점점 펼쳐지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장관이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인지 정말 몰랐어요.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정말 잘 정비된 도로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망대에 서서 바라본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정말 유유히 흐르고 현대적인 마천루들과 전통 건물들이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제도시, 완벽한 메트로폴리스였어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구나. 저는 정말 감탄하며 사진을 연신 찍었습니다. 경복궁 같은 전통 궁궐들이 초현대식 빌딩들 사이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깊은 역사와 현재가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소중한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구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정말 살아 숨쉬는 도시구나.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꼭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정말 넓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밝고 여유로웠어요. 이렇게 바쁜 대도시에서도 이런 여유가 가능하구나. 저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물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강 위로는 유람선들이 여유롭게 오가고 있고 강변에는 카페와 편의점들이 정말 잘 배치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은 정말 드물어요. 저녁이 되자 한강의 야경이 시작됐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고 다리들도 정말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려하게 치장됐어요. 와, 이건 정말 환상적이야.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세느강의 야경, 템스강의 야경도 정말 아름답지만 한강의 야경은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매일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잠시 후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퇴근 후 한강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머, 그때 그 외국인 아가씨, 아직도 한국에 계시네요. 잘 구경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아주머니가 정말 환한 웃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순간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해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답해 보려고 했어요. 호텔에서 몇 마디 열심히 배워둔 게 있었거든요.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마음을 가득 담아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니 제 손을 정말 꼭 잡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아주머니의 진심이 그대로 제게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이 정말 따뜻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영어로 말했지만 아주머니가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꼭 놀러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우리나라가 제 집같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와 헤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진짜 선진국다운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낯선 외국인까지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함이 진정한 한국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북한 옆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들었거든요. 한국이 제 마음 깊숙이 완전히 파고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꼭 알려주겠다고.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나라가 되었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이 마음에서 전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어땠어? 한국 출장. 이라고 물으면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모든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믿을 수 없을 거야.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유럽보다 더 선진적인 면이 정말 많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르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나가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아시아 국가가 유럽보다 낫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베테랑 승무원 카타지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정말 답답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곳, 편견 없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준 그 아름다운 나라 말이에요. 집에서도 남편에게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한 나라야. 사람들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시설도 유럽보다 훨씬 좋아. 하지만 남편도 처음에는 너 한국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며 걱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케이팝도 듣고 한국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어봤어요.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유럽 지역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이야. 하늘이 주신 기회야.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20년간 다닌 안정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대한항공에 지원해 보려고 해. 남편이 깜짝 놀라며 크게 반대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20년 경력 다 버리고 뭘 하려는 거야?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응, 정말 좋아. 나는 한국에서 진짜 내 모습을 찾았어. 거기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 저는 진심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남편도 제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결국 지지해 주었어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해봐.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자기소개서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제 진심이 제대로 전해질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그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드디어 면접 날이 왔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대한항공 사무소에서 화상 면접을 보는 거였어요.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한국인 면접관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을 지원하셨나요? 안정된 직장을 두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죠? 저는 진심을 가득 담아 답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높은 건물이나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 나라의 대표 항공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여권 분실 사건부터 한강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까지 모든 이야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셨네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울 뻔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들 믿지 못했어요. 안나, 정말 한국 가는 거야? 마르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야. 이제 정말 확신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야.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나서 동료들이 정말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안나, 후회하지 않을 거지? 카타지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해. 우리도 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 동료들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한국의 진짜 모습을 꼭 보여줄게. 여러분도 기회되면 놀러와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가득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싫어했던 한국행 비행기가 이제는 꿈을 향한 희망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집에 왔구나.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밟는 거였어요. 마음이 정말 벅차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동료들이 공항에서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제 모습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워했어요. 와, 한국어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에 대한 사랑이 언어까지 배우게 만든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로 유럽 노선을 담당하면서 유럽 승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소개하는 일이
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매 비행이 한국을 알리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승무원님,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독일 승객 한 분이 정말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을 때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직접 가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프랑스 승객에게는 한국의 놀라운 음식 문화를, 이탈리아 승객에게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술을, 영국 승객에게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문화를 정말 열정적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진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친절해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요? 공항이 그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이라고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 할아버지 승객이었어요. 젊은 승무원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가 뭐죠?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배웠어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짜 선진국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나 씨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정말 많이 타고 있어서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들도 있었고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300명도 넘는 청중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정말 진솔하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북한 옆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K-팝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죠.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유지였던 한국이 제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되었거든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을 이야기할 때 청중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계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3분 만에 입국 심사를 끝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권 분실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바로 이런 나라구나. 명동거리의 상인들, 지나가던 시민들, 약국 직원까지 모든 분들이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30분 만에 여권을 찾았을 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한강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한 할아버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젊은 대학생들은 저도 한국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폴란드에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하셨거든요. 안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가?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 하지만 일주일 한국에 머물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안나야, 내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 아버지가 정말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이런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어. 어머니도 완전히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특히 내가 한국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우리도 한국어 배워야겠어.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더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비행기 안에서 유럽 승객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꼭 한번 가보세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항상 진심을 담아 추천해드려요. 최근에는 한국어도 정말 많이 늘어서 한국인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안나 언니,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요. 후배들이 놀라워하며 말해요. 고마워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던 그 청소 아주머니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어머나, 그때 그 폴란드 아가씨.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머니, 저 이제 여기서 일해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었어요.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자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정말 대단해라.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됐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도 감동에 겨워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북한 옆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배려와 존중이 살아 숨쉬는 나라, 낯선 외국인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따뜻한 나라,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문화 강국.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국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확신합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진정한 선진 문화를 경험한 것, 그리고 한국에서 진짜 제 자신을 발견한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매일이 감사하고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이 제게 준 사랑과 감동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말이에요. 한때는 한국을 무시했던 엘리트 승무원. 하지만 지금 그녀는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낯선 외국인도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였죠. 그녀가 찾은 답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진짜 선진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앞으로도 한국의 진짜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한국,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